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대부분 치료 농도의 정신과 약물을 복용 후 야산에서 동사한 경우 며칠 전 자살함 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더라도 자해 도구가 없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2 가합 501643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고인은 2019년 1월 14일 제천시 야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고인의 사인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을 3호 중, 을 5호 중, 을 6호 중, 을 7호 중의 각 기재 및 을 10호 중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습니다. 위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자해야 할 목적으로 약물을 과다 복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의 시신을 부검한 의사는 우울증 치료제인 미르타자핀이 독성농도 범위로, 항우울제인 트라조논이 치료농도 범위로, 정신신경용제인 쿠에티아핀이 치료농도 범위로, 수면진정제인 트리아졸람이 치료농도 이하로 각 검출되었는 바, 위 약물들에 의한 급성 중독의 가능성은 없으나 당시 날씨가 추웠던 점을 보태어 볼 때 위 약물들이 고인의 저체온에 영향을 끼쳐 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고인의 우울증을 치료했던 의사는 고인에 대하여 우울감 악화에 대한 호소가 적고 업무에 있어 기본적 요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던 점을 근거로 기분 부전증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위 의사는 2018년 12월 27일 고인을 마지막으로 진료하였는 바, 당시 증상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사망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약물 과다 복용의 방법에 의한 자해의 동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에 관하여 보건대 고인은 과거 투신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는 고인의 우울증 정도는 경미하였고 고인은 2017년에 수면제 급성 중독을 일으킨 적이 있고 위 사고 발생 직후 고인의 차량에서 우울증 치료약 12봉지가 뜯어진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고인이 위 2항 기재 의사로부터 2018년 12월 6일, 14일치, 2018년 12월 18일, 10일치 약을 각 처방받았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 발생 당시 수면제 급성 중독 상태는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위 사고 발생 직전 한꺼번에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정확한 복용 시점을 알 수 없으나 그때부터 부검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부검 결과 검출된 약물들의 농도가 상이하다거나 위 2항 기재 처방약이 위 약물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인이 위 약물들을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마구 복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9년 1월 3일 이에게 나 죽을래, 나 하나만 사라지면 다 해결될 것 같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위 메시지에 고인의 신변 정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고인이 길을 헤매다 지쳐 발견 장소에 앉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발견 당시 고인의 다리가 뒤로 접혀진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인의 약물 과다 복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가 수일 후 귀가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위 사고 발생 수일 전인 2019년 1월 3일 오후 택시를 이용하여 주거지에서 엘산 입구까지 이동하였는데, 당시 패딩 점퍼와 스카프 등 방한용품을 착용하는 등 그 과정에서 자해 목적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이상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등산로에서 약 50m 떨어진 장소에서 등산객에 의하여 발견되었는 바, 피고는 사망 이후 수일간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발견이 어려운 장소라고 주장하나, 고인의 입상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알 수 없는 이상 사망 후 오래 지나지 않아 용이하게 발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시 자해에 이용될 만한 도구가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그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해 수단으로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저체온을 선택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청약 당시 투약 등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고지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 제1회 보험료 지급 후 2년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위 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의 사인은 저체온으로서 우울증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고인의 우울증 정도는 사망 무렵 자해를 할 정도로 중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검출된 약물이 저체온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수 있으나, 고인이 위 약물의 복용을 피고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고가 고인의 청약을 거부하거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복용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저체온에 더 빨리 도달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자주 다녀 잘 알던 등산로를 위 약물로 인하여 빨리 찾지 못하고 헤맸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